섬세한 작업, 낚싯대 만들기. 작은 차이가 미치는 큰 영향을 알기에 손끝은 더욱 꼼꼼해진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일본 제품을 써야 했던 릴을 낚싯대 안에 넣는 인터캐스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중이다. 이거 강도란 몰라고 하는 거야. 네. 이 정도 힘이면 그래. 충분히 견딜 좋다. 낚싯대 만들기 30년, 홍완 씨.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 직접 제작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의욕적으로 만든 이 낚싯대로 노리는 건 바로 감성돔. 밝은 눈에 강한 이빨, 경계심이 매우 많은 물고기로 알려진 감성돔. 갯바위의 은빛 백작이란 별칭만큼이나 도도한 녀석을 잡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낚시꾼들은 감성돔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감성돔은 그 방언으로서 통영 지방이나 전라도 지방에서 감성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강원도 이북 지방에서는 남정발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방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몸이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등쪽 그 애각이 상당히 그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 빛깔이 그 해갈색을 띠고 그 다음에 복부가 그 연한 빛을 띠고 크기가 그 한 400mm까지 그 자라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그 감성돔의 특이한 점은 성전환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컷에서 앙컷 또는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이 그 상당히 특이한 그런 어종이고. 감성돔과의 바닷물고기. 감성돔이 지내기 적당한 수온은 약 17도에서 21도 정도이다. 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극동아시아 쪽에 분포하는데 겨울에는 그 씨알이 굵어 대물을 노려봄직하다. 우리나라 서남해와 제주도의 가운데에 자리 잡은 추자도. 네 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제주도의 다도해라고 불리는 섬이다. 꼬마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쪽빛 바다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남도의 섬. 낚시꾼에게 추자도는 겨울 감성돔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다. 추자도 갯바위를 3명의 전문 낚시꾼이 찾아 나선다. 조력 40년의 베테랑 홍완 씨. 감성돔 최대어 63cm를 자랑하는 추자도 낚시꾼 김종우 씨. 그리고 만만치 않은 초보꾼 회사원 임현진 씨. 출조 첫날 조항을 알아볼 겸 가벼운 마음으로 축포도로 나선다. 살감시 많이 나간 사람은 300마리 추자에 낚시하러 오는 거는 추자 주민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낚시꾼으로서 말하기는. 낚시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낚시터 영순위 추자도. 갯바위에 내리기만 하면 감성돔이 덥석 걸려줄 것만 같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 미끼는 물론 밑밥을 잘 으깨는 것에서부터 꼼꼼하고 튼튼한 채비가 있어야만 비로소 경계심하는 감성돔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추포도 아리신 나발 포인트. 바깥 조류가 세고 안쪽 홈에 수중여가 발달해 있어 감성돔과 뱅에돔의 손맛을 볼 수 있다. 목줄은 1.7 정도 쓰면 될 거야. 되고 수심은
세 발에서는 세 발 반. 낚시는 뭐 보통 한 3호에서 4호 정도 쓰면 웃기는 1호 정도 쓰 1호지. 1호 정도 쓰면 좋지. 오후 3시 들물. 같은 감성돔이지만 저마다 조금씩 다른 채비로 마침내 공략을 시작했다. 밑밥을 던져 감성돔을 유인한다. 조류 방향을 잘 파악한 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홍환 씨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팽팽한 낚싯줄 넘어 녀석의 힘이 느껴진다. 우와, 아저씨.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 새끼, 이거. 내입니다. 너 떨쳐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생각보다 작은 씨알. 때는 안 되는데. 그러나 첫 손풀이로는 흡족하다. 이 감성돔 이 성격은 아주 사나운 고기라, 사나운 고기인데 이 고기는 굉장히 낚기 수른 고기라. 그리고 이게 또 이 물이 온도가 맞게 되면 입질도 아주 좋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고기라. 그렇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낚을 때 뭐 되게 바쁘게 서두르면 안 돼. 아주 이거는 짱때만 씌워가지고 서서 감으면 더력만 잘 쉬면은 이거는 아주 올리기도 좋고 재미있는 이 낚시꾼 같아요. 아주 기중간의 물건이라. 그래서 이 감성돔을 많이 우리가 차들어 다니고 낚을 다니는 이런 정도이지. 이번에는 임현진 씨의 어신. 그러나 미끼를 물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감성동의 입질과는 좀 달라 보인다. 와, 안 나온다 이거. 낚싯대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접전. 미끼를 물고 여 밑으로 자꾸 처박는 걸 보니 돌돔이나 뱅에돔인 듯한데. 야, 포도가 얼마나 큰데 그렇노? 한 50담은 되겠다. 어? 우와. 때를 하나. 거센 조류에 단련된 괴력의 뱅에돔과 벌인 뜻하지 않은 한판 승부였다. 생긴 땀이 잘 되겠네. 오늘 좀 대접오네. 세상이 한 이 정도 크게 올라왔어야지. 감성돔은 많다. 그렇게 힘 못 써. 감성돔 그런 거 많다. 그런데 그 우로가 오히려 더 낚기 어렵고 미하다 상태에 나오면 또 뭐해라. 요 감성돔과 뱅어돔이 다른 것은 감성돔 종류들은 고기가 바위 밑으로 차고 들어가질 않는데 뱅어돔 낚시를 할 때는 약간의 줄에 어떤 느낌을 주면은 갯바위로 파고 들어가고 줄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채비도 강하게 해야 되고 지금 추자도에서 무는 고기 뱅어돔 정도는 최하 2.5에서 3호 정도는 써야 됩니다. 또 뱅어돔을 초보자들이 잡아가지고 제일 많이 실수를 한다니 다치고 하는 게 이 아감입니다. 이 감성돔 종류도 아감이 굉장히 날카롭지만은 뱅어돔은 우리가 면도하는 면도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보면 됩니다. 자칫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뱅에돔의 아감이 장갑을 끼고 수건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수온과 조류에 민감한 뱅에돔은 감성돔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뱅에돔이 사라지면 조류의 흐름이 나빠졌고 곧 감성돔도 사라진다고 봐도 좋다. 그날 밤 기어이 폭풍주의보가 떨어졌다. 낚시꾼의 발을 묶어놓는 폭풍. 이들은 동이 트자마자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새마을 공동물이 넘어 새마을 한번 가보고 15도 그 사이가 제일 적당한. 그래 오늘 주의보도 내리고 바람도 시바람 많이 분다 보니까 오늘 본동에서 한번 해보고. 예. 오늘 바람이 조금 더 불어줘야 되는데 낚시를 못하죠. 그거는 낚시꾼 욕심이고 그건 낚시 욕심이고 니는 구로를 하고 니는 구로를 하고 내가 돌돔을 감시를 하고 얘는 돌돔을. 근데 요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장소를 잘 봐야 되고 품질이 우리가 품질을 안 하면은
관계는 없어. 가만히 서 있어도 휘청거릴 정도의 폭풍. 북서풍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 독서병이 물이 뜻이다. 고기는 좀 이런 날 잘 걸리면 고기 잘 된다. 겨울철 추자도는 사흘이 멀다 하고 폭풍주의보가 내려진다. 이럴 때 좋은 본섬 포인트 중 하나, 광어바위. 광어바위 포인트. 폭풍주의보에도 끄떡없는 본섬의 포인트로 포인트 앞쪽에 해초가 많다. 감성돔 농어 포인트. 오늘 채비는 낚싯대가 인터라인 06대 0.65대를 사용하겠습니다. 찌의 분실 방지도 맞고 오늘은 도래를 저의 채비 전유동 채비는 도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동 막대를 사용하겠습니다. 목줄은 1.5 목줄이며 저는 좀 다른 사람보다 목줄을 좀 길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 5m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저는 크릴을 즐겨 쓰기 때문에 감성돔 3호 크릴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채비는 원줄 2.5호에 면사를 쓰지 않는 전유동 채비를 했습니다. 부력이 많지 않은 낚시줄과 같은 도래를 사용했습니다. 왼쪽 편에 여가 보이는데 저 이쪽으로 한번 붙여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쓰는 웃기는 1호입니다. 낚시는 3호, 작은 시벨 도래. 근데 오늘은 뭐 파도가 좀 치기 때문에 저는 빨리 깔아치기 위해서 납을 3개를 칩니다. 저는 이 목줄 쓰는 거를 4m로 씁니다. 근데 이거를 4m를 넘어가면은 고기를 걸었을 때 웃기가 받치기 때문에 고기를 못 올립니다. 감성돔은 파도가 없는 날보다 오히려 높은 날이 노려볼만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이날은 수온이 낮아서일까 감성돔은 소식이 없고 고등어만 낚였다. 다른 포인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철수를 결정했다. 아이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가자. 내일로 보자. 다 바람도 어느 정도로 불어야지. 낚시꾼의 생명은 순간의 정확한 판단. 때가 아니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오전에 12에서 16m의 바람이 불고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다 오후에는 물결이 1.5에서 2.5m로 낮아지겠습니다. 셋째 날, 폭풍주의보는 여전히 낚시꾼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3시, 마침내 폭풍주의보가 해제됐고 곧바로 출조에 나섰다. 폭풍주의보 다음을 노리는 낚시꾼이 많다. 폭풍으로 인해 먹이가 많아져서 본격 입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폭풍주의보는 꾼들에게 대형 감성돔의 입질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온부터 재어본다. 현재 수온이 14.5도, 풍속이 8에서 12, 주의보 뒤끝이라 굉장히 파도가 아직 높은 날입니다. 납대기 포인트. 조류가 좋고 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자도 단골꾼들이 즐겨 찾는 추자도 유명 포인트이다. 밑밥을 아낄 바에는 감성돔 낚시를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감성돔 낚시에 있어 밑밥은 중요하다. 그리고 깐새우는 바다 밑에서 좋은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갯바위에 감도는 긴장감. 낚싯대 끝으로 녀석이 느껴졌다. 낚싯대를 던진 지 3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와. 가만히 있어. 했나? 자. 겨루는 도중에도 밑밥 뿌리는 걸 잊지 않는다. 주위에 다른 놈들을 묶어두고 다음 입질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다음에 그랬으면 안 된다고. 멋모르고 뜰채질을 도우려던 취재진이 타박만 맞았다. 올리면 돼. 아따 좋다. 그럼 되게 차네. 아따 입질 좋더라. 떨채 그걸 좀 안 된다고. 까있다 이게. 어신. 김종우 씨는 재빨리 뜰채가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한다. 대물을 걸었을 때 무조건 허리부터 세워야 한다. 낚싯대를 세운 각도에 따라 낚싯대의 탄력이 달라지면서 목줄에 가해지는 충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웬만한 대물이 아니면 이처럼 허리만 빼앗기지 않고 버텨도 어렵지 않게 감성돔을 낚을 수 있다. 기분 좋습니다. 한라산을 향하고선 임현진 씨. 엊그제 이후 아직 어신이 없다. 또다시 김종우 씨에게 어신이 왔다. 감성돔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유지해주면서 지치게 해야 한다. 이때 낚싯줄이 바위에 닿지 않아야 하는데 자칫 끊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뜰채를 사용할 겨를이 없어 바로 갯바위로 올린 김종우 씨. 이 정도 조가면 폭풍주의보에 묶여 답답했던 이들에게 충분히 만족. 해가 떨어지고 곧바로 철수했다. 묶는 거 한번 보자. 칼이 뭐시래? 완전 이거는 내가 무엇을 묶고. 팔에나 요 풀. 와, 그래는 많이 먹었다. 그런 이제 오늘 우리가 밑밥 친걸 주워 먹고. 근데 긴발이네. 감성이가 초동 감성이가 되노니까 이 밑밥은 오늘 우리가 친 것이고 이걸 주워 먹고. 그렇지. 팔에나 이 뭐 천초 종류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종류를 많이 먹고 있는 이런 게 서식하기가 좋은 데가 뭐 자갈밭이나 큰 몽돌밭 이런 데가 좀 초동에는 좀 유리한 포인트라고. 날이 추우면은 긴발이 더 생기면 예. 김을 많이 먹는데 지금 아직 긴발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빨라 놓이. 긴발은 먹는 게 없고 지금 이제 우리 품질은 이거는 크리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감성돔은 잡식성 또는 그 육식성으로서 아무거나 먹습니다. 극피동물이라든가 유충류, 그다음에 심지어는 고동까지 그리 먹는 그런 습성이 아주 그 치아가 강한 그런 어종입니다. 오랜만에 걸어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낚싯대도 또 새 낚싯대고요. 그동안 늘 내 손에 쥐고 있던 낚싯대나 이런 거 같았으면 좀 그 감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무난히 또 고기를 띄워놓고 낚싯대 자체가 좀 탄력이 굉장히 좋은 인터캐스트 자체가 일반 가이드 때보다는 힘이라든지 일어나는 게 좀 더 다르니까 좀 더 빨리 또 반동하고 이러니까 그 고기를 빨리 띄울 수가 있어가지고 파도 굉장한 파도 속에서도 끄집어내기가 좀 수월했다. 나는 고기를 걸어보니 좀 오래간만에 걸었거든, 근래. 예. 이게 뭐야 어느 정도로 당겨야 되느냐 이거를 이 고기 당해서 성격에 따라 다 틀리거든. 예. 감시도 틀리는데 요번에 이제 들어온 고기는 한참 이제 힘이 좋아. 강선자. 예. 뭐 오늘도 나갔다 오는데 내일 물 때 어떻게 줬노? 혼조가 말해야지. 내일 아침 물 때는 7시면 첫물로 바로 물이 가면 듭니다. 그러니까 섬에 가면 7시 늦어도 한 20분이면 그 섬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간물이 오릅니다. 제가 밖에 물보다 이 안쪽 물이 더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는 내일은 아침에 말대로 그
여기서 갈 때는 8시 반에 무조건 챙겨서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자. 위해서 소주 그래. 감성돔을 위하여. 많이 나갈 필요도 없고 몇 마리만 올라오면 되니까. 다음 날 출조팀은 흑금도로 포인트를 결정했다. 흑금도 포인트. 추자도의 5손가락에 드는 큰 섬으로 큰 만큼 포인트가 다양하다. 감성돔, 돌돔, 뱅에돔 포인트. 그러나 풍속 14m로 부는 바람이 마주보고 불어 밑밥을 제자리에 던지지 못할 지경이었다. 두 시간 정도 지나도 별다른 어신이 없고 마침내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하게 다음 포인트를 선정한다. 프레이에 내려주면은 우리가 걸어 간다고 안으로. 쟤는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 염하는데 우리 노낙는데 걸어 들어가야 돼. 걸어 들어가야 돼. 어? 홍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섬 불행이는 포인트도 다양하고 어종도 풍부하다. 그래도 그렇게 그 여가 많아 배를 가까이 대지 못하기 때문에 물 깊은 곳에 배를 대고 포인트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 수온, 조류, 바람,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 가지고. 풀랭이 포인트. 납대기와 더불어 추자도 유명 포인트로 물밑에 여가 꽉 차 있어 다양한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예감이 좋다. 돌을 간다, 돌을 가. 자칫 낚싯줄이 끊어지므로 바위에 닿지 않게 낚싯대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에 가 있다, 도로에. 저 씨가 큰일 났다. 우와, 저 큰일 났다, 저 도로에. 우와, 이거. 이거. 어이, 나왔다. 굵은 씨알에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지지만 이런 가파른 직벽에서 여유 부릴 틈이 없다. 아이고, 이 뜰채가 내 뜰채인데 뜰채 이런 놈. 홍환 씨가 45cm 감성돔을 안을 때쯤 김종우 씨도 한 마리 올린다. 이거 실어내라. 그래. 원래 그 자리인데 하도 내가 안 되었어. 근데 그때였다. 그렇다. 살려오지. 다시 홍환 씨의 어신. 우와. 아이고. 프로는 자신의 실수가 무엇 때문인지 곧바로 파악한다. 그래서 많이 미긴데. 써야지. 바다 가운데 발만 디디고 있는 것 같은 여에도 그리고 가파른 직벽에도 어디든 포인트라고 하면 낚시꾼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서 있는 갯바위, 바로 감성돔을 낚기 위해서가 아닌가. 목포에서 오는 겁니다. 녹동서는 배 여기서 대보고. 그러냐. 예. 사람들이 이시하다가 도래에 가서 돌리는데 딱 그래. 아. 그건 이래 보고 가네. 이래 없더라고요. 나 진짜 공간 내리는데.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출조팀 모두 미련이 많이 남는 모양이다. 야, 이거 잡아갖고 안 되는데 이거. 안 되지. 뭐 장난거리지. 2시 30분 조류는 중물로 바뀌고 있었다. 그게 어찌 안 걸리노? 김종우 씨의 어신. 줄라고. 팽팽한 낚싯대 너머로 녀석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잡았어. 곧 뜰채 소복히 안기는 감성돔. 이 감성돔이 신호탄이었을까? 김종우 씨에게 연신 입질이 온다. 드랙 리를 쓸 때는 반드시 낚싯대는 90도 가까이 세워야 한다. 각도를 줄이면 드랙이 약간의 힘에도 쉽게 풀려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씨알이 괜찮아요. 부러운 듯 바라보는 임현진 씨, 아직 어신이 없다. 김종우 씨는 어떻게 채비한 걸까? 조금 전에는 전유동을 하다가 지금 물이 조류가 좀 약하니까 2발 반에 지금 고정찌했어요. 찌 밑에 이쑤시개를 꼽아가지고 지금 고정해놨습니다. 홍환 씨를 당황하게 하는 어신. 내가 걸었는데 너무 크가 뻗다 보니까네. 표가 잘 안 나. 와, 뭐 일이냐 봐. 이야,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이야, 여기 뻗네, 이 새끼. 떨쳐 주세요. 거기서, 거기서. 낚싯대에 저항하여 미끼를 물고 마구 움직이는 감성돔. 힘이 상당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우와. 와, 크다. 50담마다 50담 아니야? 잠깐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내 자맥질. 와, 대단하다. 차는 것도 대단하다. 와, 담아 좋다. 쉽게 잡혀주지 않고 사력을 다해 버텨보지만 마침내 잡히고 마는 감성돔. 감성돔도 낚시꾼에게도 숨가쁜 싸움이었다. 아, 큰 것 봐. 그는 괜찮다. 그때였다. 나왔다. 놓친 아쉬움도 잠깐. 얼른 밑밥을 뿌려 몰려든 감성돔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내리요. 다시 온 기회. 그 마상하네. 참 굉장히 어렵게 많이 본다. 시야 좋다. 떨쳐 그냥 줘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보는 묵직함이다. 한계 이상의 힘이 낚싯대와 채비에 전해질 때 완충 장치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드랙. 감성돔이 어느 정도 힘을 쓰면 줄이 풀려나갈 수 있게 드랙을 약간 풀어준다. 감고 풀어주기를 반복하면서 감성돔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크고 힘 좋은 대물이라도 의외로 쉽게 낚을 수 있다. 야, 크다. 그럼 죽은 대로 하는 거지. 딱 그놈이 감성이 힘도 없네. 오문 감성이. 드랙 풀리는 소리가 경쾌하다. 임현진 씨도 한 마리 올린다. 목줄을 볼 정도로 눈이 밝고 경계심이 강한 감성돔. 갯바위에 은빛 백작이 주는 도도한 손맛은 더욱 짜릿하다. 다시 임현진 씨의 어신.
감성돔을 따라가되 돌에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나는 돌려. 마침내 감성돔이 뜰채로 들어올 때쯤 홍원 씨의 드랙이 마구 풀린다. 아까 갔는데. 감성돔과 달리 반대편으로 멀리 도망가는 모양새를 보니 참돔인 것일까? 드랙 좀 나간다. 둘이 알겠어. 우와. 이게. 사과이 크다. 와, 이제 살 뜨는데, 저 뜨는데. 와, 사사. 와, 이 뭐고? 감시 맞는데 감시가 이렇게 크나? 이 뭔고 모르겠는데, 이거. 숭어 같아요. 가만, 아이라. 숭어라. 에이. 그래, 이걸 차구나. 이거 나는 이번에 이거 나 참돔인 줄 알았는데. 농어 아이가? 농어 아이가? 이런 놈이 그렇구나. 아이고, 크기는 크다. 에이, 뭐, 숭어도 한 떠보자. 야, 정말 찌기네. 난 원래 나 아까 다니라 할까? 역시 야, 역시 뭐 홍사장님 나를 보내주모가. 제주 있나? 어떻게 하면 숨어를 사먹어하는 말이지. 엉뚱한 모양으로 끌려오는 통에 짐작을 못했던 숭어지만 손맛 하나만은 그만이었다. 계속 이어지는 어신에 흐뭇해진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완전 진짜 꼬리 복잡해가지고 잘못된 일 되면 나는 잘못된 감성돔 초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낚시꾼들만의 용어로 떼고기 아니면 황이라고 한다. 쿨러가 비좁을 정도로 마리수가 풍성하거나 아니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조가라는 것이다. 그만큼 포인트 선정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조가가 확연히 차이난다. 올해 주자 군도에 감성돔이 제대로 붙은 모양이지만 무엇보다 이날은 여가 잘 발달된 포인트에 물때, 수온, 바람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주었다. 떼었어. 지금 바쁘다 뭐 떼어야지 그 언제 그 또다시 김종우 씨의 어신. 감성돔의 입질 시간은 극히 짧기 때문에 낚는 대로 갯바위에 올려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내가 웃기는데 감성돔을 걸었을 때 낚싯대를 세워 낚싯대 탄력을 살리는 것은 기본 테크닉. 어디? 뜰채를 대려고 하는데 챔질이 성급했나 보다. 마침내 끌려오는 감성돔. 그때였다. 뒤에 또 왔다. 때 감성돔의 손맛에 정신없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밑밥과 미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늘 완전히 논하는 날이네. 이야 대단하다. 논하는 날 아니네. 내 장사 미천은 좀 남겨놔야 되는데. 이건 이 큰 바다에 남겨놓고 뭐했노? 싫어야지.
밑밥으로 꾸준히 유인하며 감성돔 손맛에 푹 빠진 가운데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고깃배들도 항구로 돌아간다. 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 씨알도 좋고 잠깐만에 재미봤다. 특히 이 감성돔은 이 물하고 이 물때를 잘 봐야 되는 거라 이게 뭐 아무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참 그 끈기, 이 물 조르의 흐름 이거를 잘 보고 품질을 잘하면은 이거는 감시 낫게 돼 있어. 밑밥도 좀 많은 경험을 갖고 던지고 밑밥이 흐르는 데도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4일 만에 완전히 저는 혼자 공쳤네 생각했는데 그 뒤로 막 따라서 아니 6마리가 근데 이 현지가 고기를 잘해. 좀 자주 따라왔는데 이제 고기 다루고 보면은 이제 감성돔 좀 잡을 만한 그런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지금 좀 나갔다고 저만이 가 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낚시가 막 무궁무진한 거. 아, 다 씨알 좋네. 빵 이던데 빵. 비슷하게 되고요. 화이팅! 이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쯤 추자 항구는 푸르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출조에 나선다. 파도가 심상치 않다. 사흘이 멀다 하고 폭풍주의보가 내려지는 추자도 다시 발이 묶이는 것일까? 섬생이에 자리 잡은 꾼들은 한창 어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을 뒤로 하고 철수를 결정한다. 출조 마지막 날, 이틀 전 그 짜릿했던 어신을 또다시 기대하며 프랭이 포인트를 다시 찾았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신이 왔다. 아, 이래 그거 시합니다. 와, 감성돔 크다. 감시가. 멋있다. 아까다. 감시. 삼도. 감시라니까. 감시가. 50 넘어. 묵직하고 짜릿한 손맛이었다. 51cm, 수심 5m 남짓, 바닥층을 공략해 잡은 대물이다. 이번 출조의 최대어다. 어느새 낚시 전문 기자까지 찾아왔다. 바다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 매 순간마다 조건이 달라지고 조항 또한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때마다 순간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낚시꾼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자신에게 맞는 나름의 방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시작된 어신. 감성돔의 힘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우와, 남아 좋다. 물뜬한 고기라고 하지 않는가. 일단 물 위로 떠올라 공기를 마시게 되면 제 아무리 대물급이라도 굴복하기 마련. 고기 빠졌. 아야 들쳐 들이지 마라. 홍환 씨가 뜰채를 넣을 때쯤 김종우 씨에게 어신이 왔다. 대물 감성돔을 힘으로 낚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낚싯대와 팔 그리고 허리로 버텨야 한다. 옆으로 차고 도망가는 감성돔은 줄을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성돔은 여에 파고들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당기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어신이다. 낚싯대에 휘어지는 모양새가 조금 다르다. 이거는 딱 가만히 있다, 야. 딱 걸리가 이거 세기가. 대물 감성돔이 주는 이 묵직함. 이 손맛을 느끼고 싶어 낚시꾼들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다리는가. 입질이가 들었더라. 소문난 악식가, 느긋한 미식가이기 이전에 낚시꾼들에게 이 감성돔은 갯바위의 은빛 백작이다. 경계심 많고 눈이 밝고 영특해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감성돔. 그 중에서도 눈이 시원하도록 씨알 굵은 대물 감성돔은 낚시꾼들의 꿈인 것이다. 또다시 폭풍주의보 소식이 들려오고 파도가 노래 부서질 때쯤 6박 7일의 추자도 낚시 여정도 끝나가고 있었다. 출조한 순간부터 낚시꾼은 싸움의 연속이다. 폭풍과 싸우고 시린 추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손에 넣은 감성돔. 그러나 낚시꾼들이 정녕 보고 싶었던 건 뜰채 안의 묵직한 감성돔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감성돔을 통해 새롭게 만난 인생의 어디쯤 늘상 도사리고 있던 마치 은빛 백작을 닮은 늠름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